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하라, 켈리. 제가 100년 동안 읽어도 못 이룰 대성공을 단 5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부의 비밀을 담은 책 웰싱킹이 나왔습니다. 부를 뜻하는 웰스와 생각을 뜻하는 thinking이 합쳐 부를 부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는 마인드. 그리고 제가 부자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지켰던 지출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만약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면 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모으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야. 공과금, 생활비, 학원비 등 나갈 돈이 많아서 저축할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싶어서 더 많은 수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큰 수입이 생겨도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입이 점차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의 돈을 벌어도 상황은 크게 불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소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돈을 지출할 때의 4가지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지출 금액을 이자로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벌어도 돈을 물쓰듯 쓰면 돈을 잘 버는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돈 잘 버는 거지가 아주 많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없어 몇 달만 지나도 평소 하던 소비를 못합니다. 내가 노동을 통해 돈을 안 벌어도 자본소득을 통해 내가 쓰는 지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리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부자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자로만 살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돈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고 품위 유지를 위한 모든 소비는 시스템과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쓰는 지출이 이자로 충당되는 그 시점까지는 지출을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투자와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현명하게 지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지출과 투자로 명확하게 분배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지출은 수입의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여보겠다고 투자를 줄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를 줄이면 지출이 줄어 보이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장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려워져서 지출을 멈춘다고 하여 광고, 홍보 등을 멈추면 위험하게 됩니다. 식당을 한다면 일정 돈은 다시 식당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자기 성장에 투자되는 비용은 늘려야 합니다. 책을 사고 강연을 듣고 시간을 얻게 하는 비용들을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고 성공과 멀어지게 됩니다. 현명한 소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 돈 1달러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돈을 쓰지 마라. 저는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것이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가 있고 평가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돈을 씁니다. 하지만 단 돈 1달러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씁니다. 열심히 벌 때에도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다짐을 늘 되새겼습니다.
일시적 소비를 통해 얻는 유한을 내 경쟁력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된 이후로도 대부분의 물건이 사는 즉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상기하며 지출 선택 여부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인연이 없던 옛날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이 정도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나 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라며 충동 구매도 하죠.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핑계를 대며 지출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아주 미묘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기간이 지나면 아주 커다란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진짜 부자가 되면 노동으로 번 돈은 20%이고 나머지 80%는 굴러가 새끼를 치고 커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정도의 재력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내가 돈을 위한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고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10억을 벌고 싶다면 2억, 100억을 벌고 싶다면 20억, 즉 여러분이 벌고 싶으신 돈의 20%가 시드머니인 셈이죠. 일단은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드머니 20%를 벌 때까지 돈을 최대한 저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저축하려면 지출의 통제는 필수겠죠. 여러분이 시스템 구축 전에 명품백이나 스포츠카를 사면 시드머니를 다 써버린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위한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을 터득하고 싶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내 돈을 모르는 이에게 함부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분야의 책 100권을 읽으면 학위를 딴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책 100권을 읽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이나 집을 100개를 최소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 부동산에 눈이 트이게 됩니다. 중개인의 말에 속지 않게 되고 그 가격에 그 건물이 비싼지 싼지 저절로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책 100권을 읽으면 미래에 무엇이 성공할지를 보게 되며 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그 회사에 대해 공부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며 자신만의 투자법을 알게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월 수입 200만원으로 부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를 통제하고 절약해야 합니다. 우선 1억을 시드머니로 목표하세요. 부를 쌓으려면 일단 뭉칫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웰싱킹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